셜록 홈즈, 주홍색 영구, 아서 코난 도일. 일부. 의사이며 최근까지 군의관으로 일했던 존 H. 왓슨의 회고를 다시 옮긴 내용이다. 1장. 셜록 홈즈 씨. 나는 1878년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네틀리로 가 계속해서 군의관이 되기 위해 과정을 밟았다. 그곳에서 학업을 마친 나는 정식으로 노셈벌랜드 화승총 제5연대의 군의관으로 배속되었다. 부대는 당시 인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내가 합류하기도 전에 제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졌다. 봄베이에 도착해보니 내가 속한 부대는 산을 타고 전진해 이미 적국 깊숙이 들어간 상태였다. 나는 비슷한 상황에 빠진 다른 장교들과 함께 부대를 따라갔고 안전하게 칸타하르에 도착해 소속 부대를 찾아 즉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고 출세를 했지만 내게 전쟁은 불행이자 재난이 아닐 수 없었다. 부대에서 차출된 나는 버크셔 연대에 배속되어 마이완드 전투에 참가했다. 전투에서 나는 어깨에 지자일 총알을 맞았는데 이것은 어깨뼈를 부수고 쇄골 하동맥을 스치고 지나갔다. 내 밑에서 위생병으로 일하던 머리의 헌신과 용기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잔인한 회교도 전사들의 손에 떨어질 뻔했다. 머리는 짐 싣는 말에 내 몸을 싣고는 안전하게 영국군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오랜 고통에 지치고 몸이 약해진 나는 부대를 떠나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다른 많은 병사들과 함께 페샤와르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병실 안에서 걷거나 베란다에 나가 일광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태가 좋아지긴 했지만 다시 인도 땅의 저주라는 장티푸스에 걸리고 말았다. 여러 달 동안 절망에 빠져 시간을 보낸 나는 놀랄 만큼 약해지고 여유었다. 결국 군 당국은 하루도 더 지체하지 말고 나를 영국으로 후송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나는 서둘러 군 수송선 오론테소에 올라탔고 한 달 후 포츠머스 부두에 내렸다.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자비로운 정부는 몸을 회복하라며 9개월이나 되는 휴가를 내준 상태였다. 영국에 일가 친척이라고는 없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몸이었다. 아니, 하루에 11실링 6펜스라는 금액이 사람에게 허락하는 만큼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이끌리듯 런던으로 향했다. 빈둥거리며 사는 영국의 모든 사람들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거대한 오물통 같은 런던으로 빨려들었다. 나는 런던의 스트랜드가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한참 동안 머물며 쓸쓸하고 의미 없는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는 와중에 가진 돈을 생각보다 너무 방만하게 낭비하기도 했다. 결국 재정 상태는 놀랄 정도로 나빠졌고 시골 어딘가로 떠나거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후자를 택한 나는 우선 거칠애뿐인 호텔 생활을 청산하고 비용이 덜 드는 숙소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 결론을 내린 날, 크라이티어리언 바에 서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바트 병원에서 나를 도와 수술을 하곤 했던 스탠포드였다. 아는 이라고는 없는 황량한 대도시에서 친숙한 얼굴을 보는 것은 외로운 사람에게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예전에 함께 지내던 시절에 스탠포드와 그닥 친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를 열렬히 반겼다. 그 역시 날 만나 기뻐하는 듯 보였다. 즐거운 기분에 그에게 홀본에 함께가 점심을 먹자고 말했다. 우리는 영업용 이륜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도대체 뭘 하며 지낸 겁니까, 왓슨 선생님? 붐비는 런던 거리를 달그락거리며 달리는 마차에서 스탠포드는 자신이 놀랐다는 걸 숨기지 않고 물었다. 나뭇가지처럼 빽빽 마르고 나무 열매처럼 누렇게 뜨셨군요. 나는 그동안 겪은 고난을 간단히 줄여서 말했음에도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딱한 일이 있나? 그래, 이제는 어쩌실 작정입니까?
스탠포드는 내가 겪은 불행을 듣고 나더니 애처롭다는 듯 말했다. 묵을 곳을 찾고 있지. 적은 비용으로 쾌적한 숙소를 구하는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보려 하고 있어. 나는 대답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로군요. 오늘만 해도 그런 말을 두 번째 들으니 말입니다. 스탠포드가 말했다. 다른 누가 또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내가 물었다. 병원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는 어떤 친구예요. 괜찮은 집을 찾았는데 혼자 세를 내기는 좀 비싸다고. 함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할 사람을 찾고 있는 일도 어렵다면서 아침부터 한숨을 내쉬고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그 사람이 집세를 함께 낼 일을 찾는 중이라면 내가 적임자라고 할 수 있네. 나야말로 혼자 지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살았으면 하고 바라던 바니까 말이야.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젊은 스탠포드는 와인잔 너머로 약간 이상하다는 듯 나를 보았다. 아, 셜록 홈즈를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어쩌면 계속 함께 지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응?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아니요. 그 친구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약간 괴이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과학 가운데 특정 분야에 너무 몰두했다라고나 할까요? 제가 아는 한 더할 나위 없이 품위가 넘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 의대를 다니는 친구겠구만. 아닙니다. 뭘 공부하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해부학에는 정통한 것 같고 화학자로서는 인류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제대로 의학 수업을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종잡을 수 없이 엉뚱한 공부를 하지만 희한한 지식을 잔뜩 알고 있어서 교수들이 깜짝 놀라곤 하더군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뭘 공부하려는 건지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단 말인가? 없어요. 쉽사리 입을 여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기분이 내키기만 하면 신이 나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지만요.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조용한 습성을 지닌 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더 좋겠지. 나는 아직 큰 소음이나 자극을 견뎌낼 정도로 튼튼하지는 않아. 그런 것들이라면 늙어 죽을 때까지 더는 필요 없을 정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네 친구를 볼 수 있겠나? 그 친구 지금 분명히 연구실에 있을 겁니다. 연구실에 도통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곳에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괜찮으시면 점심 후에 같이 찾아가 보죠. 괜찮고 말고. 그 뒤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다. 홀본에서 나와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스탠포드는 내가 함께 집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사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해주었다. 그 친구와의 일이 잘못되더라도 절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연구실을 오가며 그 친구를 만나는 동안 알게 된 걸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요. 그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건 선생님이니 제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그만두면 될 일이야. 나는 스탠포드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것 같군. 우리가 만나려는 친구 성격이 그 정도로 무서운가? 그게 아니면 뭐야? 해둘러대지 말고 있는 대로 말해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일은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스탠포드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보기에 홈즈는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학 이론을 신봉합니다. 거의 냉혹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 사람이라면 최근에 채소에서 발견한 독성 물질을 친구에게 약간 먹여볼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말했지만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그 물질이 사람에게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다는 탐구 정신 때문에 말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는 친구뿐 아니라 자기 입에도 서슴지 않고 털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명확하고 엄밀한 지식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격이로군. 그렇긴 하지만 도가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해부실에서 시체를 막대기로 두들겨 패는 지경에 이르고 보면 도저히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시체를 두들겨 팼다고? 그렇다니까요. 죽은 사람 몸에 타박상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그랬다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일이에요. 그런데도 의대생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가 도대체 뭘 연구하는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쨌든 다 왔으니 만나보시고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든 다음 건물 옆에 난 조그만 샘물을 통해 커다란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을지년스러운 돌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따로 안내받을 필요조차 없었다. 우리는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회반죽을 칠한 벽에 회갈색 문이 줄지어 나 있었다. 복도 끄트머리에 거의 다다른 뒤 낮은 아치로 된 통로로 접어들자 화학 실험실이 보였다. 천정이 높은 실험실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들이 어수선하게 늘어서 있었다. 여기저기 놓인 넓고 낮은 탁자들 위엔 증류기와 시험관, 그리고 푸른 불꽃을 쏟아내는 작은 분잼 버너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다. 실험실 안에 학생이라고는 한 명뿐이었는데 그는 멀리 떨어진 탁자 앞에서 몸을 숙인 채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우리의 발소리에 뒤를 흘기 돌아본 사내가 펄쩍 뛰어오르며 기쁨의 함성을 내질렀다. 찾았어! 찾아냈다고! 그는 내 곁에 선 스탠포드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니 시험관 하나를 손에 들고 우리 쪽으로 뛰어왔다. 오직 헤모글로빈과 반응해야만 침전하는 시약을 발견했단 말이야. 금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얼굴에 즐거움이 넘쳐나진 않았을 것이다. 왓슨 선생님, 셜록 홈즈 씨를 소개합니다. 스탠포드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홈즈는 내 손을 잡으며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가 소나기를 움켜쥐는 세기는 왠지 신뢰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셨군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혼자 낄낄대며 웃었다. 지금 중요한 건 헤모글로빈입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들 아시죠? 물론 화학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써먹을 곳이 내가 대답했지만 홈즈가 말을 끊고 나섰다. 이런, 이 정도로 유용한 법의학적 발견은 최근 몇 년 동안 없었을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핏자국이 존재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당장 이리로 와보십시오. 홈즈는 열을 올리며 내 코트 소매를 붙잡더니 자신이 일하고 있던 탁자 앞으로 잡아당겼다. 우선 신선한 피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루가 달린 긴 송곳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찌른 다음 피펫을 사용해 피 한 방울을 빨아들였다. 자, 이렇게 적은 양의 혈액을 물 1리터와 섞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그냥 순수한 물처럼 보일 겁니다. 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만 분의 1도 채 되지 않겠죠. 하지만 독특한 반응을 보일 게 확실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물이 담긴 용기에 하얀색 결정체 몇 개를 넣고 다시 투명한 액체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갑자기 물이 흐릿한 나무 색깔로 변했고 이어 유리용기 바닥에 갈색 침전물이 나타났다. 하하! 홈즈는 소리를 지르며 손뼉을 쳤다.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정밀한 검사로 보이는군요. 내가 의견을 말했다. 멋지죠. 멋집니다. 유창목 수지를 이용한 검사는 불편한 데다 불확실하기 그지없습니다. 현미경으로 혈액을 검사하는 방법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가 묻은 지 몇 시간만 지나도 현미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오래된 핏자국이나 새로 생긴 핏자국 모두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 버젓이 활보하는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렀을 겁니다. 그렇군요.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늘 만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벌어진 사건의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칩시다. 사내의 속옷이나 외투를 조사했더니 갈색을 띤 얼룩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그건 핏자국일까요? 진흙일 수도 있고 녹이 묻은 것이거나 과일 얼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런 문제가 늘 수사를 맡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곤 했습니다. 왜냐고요? 믿을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셜록 홈즈의 검사법이 있으니 그런 어려움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홈즈의 눈이 빛을 내며 반짝거렸다. 그는 갈채를 보내는 관중을 상상 속에서 불러내기라도 한 것처럼 한 손을 가슴에 얹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축하를 해드려야겠군요. 나는 신들린 듯한 그의 태도에 적잖이 놀라며 말했다. 작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폰 비셔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 검사법이 존재했다면
분명히 그자의 목을 매달 수 있었을 겁니다. 브래드퍼드의 메이슨이나 악명 높은 멀러, 몽펠리에의 르페브르, 그리고 뉴올리언스의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이 검사법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해결했을 사건을 20개는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걸어다니는 범죄 연감이라도 되는 것 같군. 스탠포드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자네는 그런 정보들에 관한 신문을 발간해도 좋을 거야. 명칭은 옛날 경찰 뉴스라고 부르면 되겠지? 아주 재미난 읽을거리가 되겠군. 셜록 홈즈는 송곳으로 찌른 손가락에 조그만 반창고 조각을 붙이며 대꾸하더니 웃음을 띤 채 날 향해 얼굴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조심해야 합니다. 독극물로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라서요. 그는 손을 들어 보였다. 비슷한 반창고 조각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는데 강한 산성 물질에 변색된 모습이었다. 볼 일이 있어 왔다네. 스탠포드는 다리가 3개 달린 높은 의자에 앉으며 발을 이용해 내 쪽으로 같은 의자를 하나 밀어주었다. 이분이 하숙을 구하는 중이야. 그리고 자네도 집세를 나누어 낼 사람이 없다며 투덜거렸지? 내 생각엔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어떨까 싶어. 셜록 홈즈는 자신이 구한 집을 나와 함께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니 즐거운 모양이었다. 베이커가의 집을 봐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더군요. 독한 담배 냄새를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나도 늘 독한 담배를 피우는걸요. 내가 대답했다. 정말 잘 되었군요. 나는 늘 화학약품을 주변에 두고 가끔은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불편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단점이 또 뭐가 있지? 가끔 우울증에 빠져 며칠이고 입을 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땐 화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금세 괜찮아집니다. 선생께서는 고백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함께 살기 전 서로 가장 나쁜 점은 알아두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런 식으로 묻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조그만 불독 한 마리를 키웁니다. 그리고 전 신경이 날카로워서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적인데다 엄청난 게으름뱅이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다른 나쁜 버릇이 많았지만 지금으로서 방금 말한 것들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바이올린 소리는 어떠십니까? 홈즈는 불안한 듯 물었다. 연주자에 따라 다르죠. 훌륭한 솜씨로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는 신께서 내린 기쁨이지만 형편없는 실력이라면 그럼 괜찮겠군요. 그는 즐겁게 웃으며 큰 소리로 대꾸했다. 내 생각에는 서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께서 방이 마음에 드신다면 말입니다. 언제 집을 보러 갈까요? 내일 정오에 이리로 찾아오십시오. 함께 가서 모든 걸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정확히 정오에 오지요. 나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우리는 다시 실험에 빠진 홈즈를 두고 밖으로 나와 내가 묵는 호텔을 향해 걸었다. 그런데 말이야. 저 친구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대관절 어떻게 알아차린 걸까? 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스탠포드에게 물었다. 스탠포드는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제가 이상하다고 말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저 친구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단 말인가? 나는 양손을 마주대고 문지르며 탄성을 질렀다. 구미가 당기는군. 그 친구와 함께 지내도록 연결해줘서 정말 고맙네. 인간이 연구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 그럼 그 친구를 연구해야만 하겠군요. 하지만 결국 골칫덩어리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라면 선생님이 그에 관해 알아내는 것보다 그 친구가 선생님을 더 잘 파악할 거라는데 돈을 걸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스탠포드는 작별의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잘 가게. 인사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서는 나는 새로 알게 된 홈즈라는 사내에 대해 무척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